먼저 만나볼 분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각종 기밀 문건을 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태블릿 PC, 이걸 세상에 드러나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문을 따줬기 때문에 기자라는 걸 확인하고 문을 따줬습니다. 이때 그냥 아무렇게나 따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이 일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분이 문을 딴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의 첫 보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태블릿 PC 의인이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근데 언론에 일절 노출을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소회를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소회를 듣는데 우리가 의의를 두고 WK 사무실의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의 소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선고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날을 맞는 소회 어떠신지. 이제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예.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한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제 행동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데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행복하고 그렇죠, 뭐. 그 당시는 전혀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던. 아, 그렇죠. 상상도 못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그마한 단서라도 돼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어떤 그런 염원이 반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염원이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우리 전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닐까,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조금 이 상황들 닥칠 때마다 좀 겁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노출이 꺼려지고 어디 알려지는 게 싫어서 거의 안 나가죠. 그렇죠. 네네. 지금도 그럼 어디 걸어 다니고 이러실 때도 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뭐 이렇게 불안하고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죠. 혼자 가면요. 방어 본능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말 걸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져야죠. 일종의 그것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렇죠. 트라우마. 예. 깜짝 놀라시고. 놀랄 때도 있죠. 이게 느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태극기 부대가 쫓아온다든지 이런 걸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초창기에만 누가 막 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바뀌었다고. 그 사람 아니다. 그만뒀다 그 사람. 그렇게 말했죠.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건데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일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사실은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이 재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지 않을까. 정의는 살아있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필 규정. 아직도 그 태블릿 PC 조작된 거 아니냐, 조작해서 이거 가짜 증거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어떠세요? 그 사람들은 저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뭐랄까 억지를 써도 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나무인격으로 그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억지를 쓰니까. 그렇죠. 명백한 증거를 자꾸 내보여도 또 아니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항고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속 터지고. 오늘 이제 2시 10분부터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뭐 일단락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도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 사실은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이겨내면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 세상을 바꿨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고 계속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힘이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뉴스도 안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뉴스 보면 신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러세요? 네네네네. 저는 사실은 그 타블릿 PC를 보고 그렇게 그 용기를 내신 분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분이니까 그게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언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았어요. 네, 언론이 바로 섰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언론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한 언론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그럼 선생님 처음 그거 딱 서랍에서 보셨을 때. 아,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우리 JTBC 김필진 기자가 그렇죠. 저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죠. 저는 빈책상인 줄 알았죠. 근데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싶어서 그냥 협조한 것뿐이에요. 아, 근데 그게 협조했는데 협조하지만 이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괜히 송사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공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다 처음에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건물주한테도 거짓말했지. 그렇죠. 최순실 측에도 내가 거짓말했지. 예, 검찰에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그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시지만 후회는 없으십니까? 다시 똑같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그럼요.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좀이라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감해야죠. 감사합니다. 세상 바꾸는데 정말 1조 이상의 일을 하셨고요.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은. 아유, 건강하시고요. 네네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스포츠 사무실, K스포츠가 있었던 사무실의 건물 관리인입니다. 노광일 씨라는 분이신데 우리가 흔히 경비원이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기자가 찾아왔을 때 그 보안키 누르고 건물 사무실 문 따주지 않았다면 그 태블릿 PC는 세상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떨결에 따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겠지만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환갑이세요. 환갑이신데 한 달에 봉급 140만 원 받는데 그중에 10만 원을 꾸준히 진보 언론들의 기부를 했을 만큼 후원을 했을 만큼 사회에 대해 깨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쇼의 오랜 애청자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뉴스쇼를 들으면서 암울한 시절 버텼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어디와도 인터뷰하지 않았지만 뉴스쇼에는 오늘만큼은 소회를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렵게 입을 떼주셨습니다. 노광일 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도 주시네요. 한광수님 응원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떨 게 없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은자님 문자 주셨고 차경민님, 장규주님 많은 분들이 큰일을 하신 분이다. 이런 문자, 응원 문자 주고 계세요.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차경민 님도 문자 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문자 3865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십니다. 음질은 좀 안 좋았죠,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만날 분은 이분입니다. 안민석 의원. 왜 안민석 의원을 저희가 선택했느냐. 안민석 의원은요. 국정농단 이 태블릿 PC가 나오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한 2년 전에 이미 최순실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놓은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뭐 이렇게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상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부 차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굵직굵직한 고비를 우리가 많이 넘겼습니다만 오늘 아침의 소회는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먼저 이제 촛불로 세상을 바꾸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많이 아쉽죠. 여전히 진실이 반의 반 정도 밝혀졌을까요? 특히 은닉 재산은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소회를 말하기에는 이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반의 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무기농단이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쉽고요. 무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군수비리 같은 거. 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핵심은 이제 돈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과연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최순실 씨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 2014년 4월이었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공주승마 특혜 의혹 처음 제기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에 펼쳐지고 있을 거라고는 안 의원도 짐작 못하셨을 것 같아요. 14년 4월 8일 날 최순실 정유라를 세상 밖으로 처음 꺼냈고요. 예. 그 당시에도 화면 자료를 보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더라고요. 아, 그때도 쓰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이 국정농단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예. 라고 제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묻혔는가? 딱 일주일 후인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최순실 정유라도 침몰되었어요. 저는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세월호 아이들과 천일을 제 나름대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을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 반의 반도 못 밝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마저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재판에도 계속 출석 안 하더니 오늘 선고 날도 출석 안 할 것 같고요. 생중계 결정 났는데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 일부 금지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국정농단 이게 참 말도 안 되고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통치자의 처사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만큼이나 이 재판 거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보는 건데요. TV 생중계를 금지 요구했잖아요. 이거 역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오늘 1심 선고하는 날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재판 못 나왔더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전 대통령의 처신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오늘은 나와야 된다. 맞는 말씀. 근데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올 것 국민들을 같아요. 우습게 하니까. 제가 봐도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생중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선고가 내려질까?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80억 원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순실 씨보다는 형량이 많아야 되겠죠. 적으면은 어제 권현철 선임 기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면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좀 허탈한 웃음이 나던데. 네, 법이라는 게 그래도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니까는요. 예.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 재판 거부도.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은 판사에게 이제 괘씸죄로 걸리면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판 거부를 참작을 해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형 3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뇌물죄가요. 만약에 제가 1억 뇌물을 받으면은 감옥을 10년을 삽니다.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운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낮게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다. 또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구형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까 오늘 1심 선고 내려진 뒤에도 풀어야 될 과제 무기농단 말씀하셨어요. 무기농단.
네.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안민석 의원이 저 뉴스쇼 출연하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더 이상은 밝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밝힌 거라고 보세요? 밝히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닙니까? 아니, 둘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 리스트가 15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무기 관련된 수사 이거는 15가지 포함되지 않아서요. 특검이 수사를 못했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워낙 미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단서도 쥐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의문의 시작점을 예. 김관진 씨가 2009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체류를 했을 때 예. 누군가가 김관진 가족을 후원을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체제 비용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 제보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당시 제보를 받았죠. 당시에 김관진 씨 미국 체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군 내부의 예비역 장성께서 예. 아마 무기회사로부터 예. 무기회사로 관련된 돈으로 체류했다.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런 제보를 저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제 다 모든 논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김관진 씨가 이제 첫 번째 결자 해제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워싱턴에서 가족과 체류할 당시에 그 비용 송금 내역을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풀어야 할 의혹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한 거죠. 그리고 다 처음에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건물주한테도 거짓말했지. 그렇죠. 최순실 측에도 내가 거짓말했지. 예, 검찰에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다 그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시지만 후회는 없으십니까? 다시 똑같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예.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그럼요. 예.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좀이라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감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 바꾸는데 정말 1조 이상의 일을 하셨고요.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은. 아유, 건강하시고요. 네네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스포츠 사무실, K스포츠가 있었던 사무실의 건물 관리인입니다. 노강일 씨라는 분이신데 우리가 흔히 경비원이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기자가 찾아왔을 때 그 보안키 누르고 건물 사무실 문 따주지 않았다면 그 태블릿 PC는 세상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떨결에 따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겠지만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환갑이세요. 환갑이신데 한 달에 봉급 140만 원 받는데 그중에 그 당시에는 전혀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 그렇죠. 상상도 못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그마한 단서라도 돼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염원이 반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염원이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우리 전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닐까,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조금 이 상황들 닥칠 때마다 좀 겁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노출이 꺼려지고 어디 알려지는 게 싫어서 거의 안 나가죠. 그렇죠. 네네. 지금도 그럼 어디 걸어다니고 이러실 때도 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뭐 이렇게 불안하고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죠. 혼자 가면요. 방어 본능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말 걸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져있지요. 일종의 그것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렇죠. 트라우마. 예. 깜짝 놀라시고. 놀랄 때도 있죠. 이게 느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태극기 부대가 쫓아온다든지 이런 걸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초창기에만 누가 막 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바뀌었다고. 그 사람 아니다. 그만뒀다 그 사람. 그렇게 말했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건데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일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사실은 세상이 바뀌고 역사. 먼저 만나볼 분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각종 기밀 문건을 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태블릿 PC. 이걸 세상에 드러나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문을 따줬기 때문에 기자라는 걸 확인하고 문을 따줬습니다. 이때 그냥 아무렇게나 따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이 일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분이 문을 딴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의 첫 보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태블릿 PC 의인이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근데 언론에 일절 노출을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소회를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소회를 듣는데 우리가 의의를 두고 WK 사무실의 건물 관리인 노강일 씨의 소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선고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날을 맞는 소회 어떠신지. 이제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예.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한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제 행동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데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행복하고 그렇죠, 뭐. 세상을 바꿨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고 예. 계속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소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힘이 되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뉴스도 안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뉴스 보면 신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러세요. 네네네네. 저는 사실은 그 타블릿 PC를 보고 그렇게 그 용기를 내신 분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분이니까 그게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언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았어요. 언론이 바로 섰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언론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한 언론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선생님 처음 그거 딱 서랍에서 보셨을 때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우리 JTBC 김필진 기자가 그렇죠. 저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죠. 저는 빈 책상인 줄 알았죠. 근데 진실을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싶어서 그냥 협조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협조했는데 협조하지만 이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괜히 송사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공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이 재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지 않을까. 정의는 살아있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필 규정. 아직도 그 태블릿 PC 조작된 거 아니냐. 조작해서 이거 가짜 증거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어떠세요? 그 사람들은 저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뭐랄까 억지를 써도 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나무인격으로 그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억지를 쓰니까. 그렇죠. 명백한 증거를 자꾸 내보여도 또 아니라고 하고 또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항고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속 터지고. 오늘 이제 2시 10분부터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뭐 일단락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 사실은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이겨내면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 세상